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국내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닥을 좀 확인한 이후에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잘 올라 있습니다. 바닥에서 10% 넘게 올랐었고, 물론 이제 금융 주식 시장에서는 다소 조정이긴 한데 크게 우려할 것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어떤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전망이 나쁘다 그렇게 보기도 힘들고, 단기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오른 건 있어요. 짧게 많이 올랐죠. 그거에 대해서 숨고르기.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좀 강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다소 조정을 보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다소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 흐름 같이 보실 텐데요. 지금 코스피 차트 보고 계십니다. 코스피를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물론 저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바닥권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지지난주 바닥을 이렇게 확인을 한 이후부터는 안정을 찾았고,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상승세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1차적인 저항에 부딪혔는데, 1차적인 저항에 부딪혔던 거는 삼성전자하고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흐름을 보실 텐데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틀 동안에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58,000원에 있던 주가가 61,00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매물이 존재하죠. 그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매물도 많이 쌓여 있었고, 그것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영향력에 들어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좀 상승폭을 키우지는 못했다. 그리고 기관에서 많이 팝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코스피에 대한 기관의 매도세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하지 않는 가운데 오늘도 보면은 기관에서 순매도를 크게 했고,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 거셉니다. 어떻게 보면은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기관의 매도세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발목을 기관이 잡고 있다. 외국인의 순매수는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건 환율 동향 한번 보실래요? 원달러 환율 동향을 보실 텐데, 달러가 계속 강해요. 달러가 강하고 추세적으로 지금 환율 동향이 계속해서 상승이죠.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외국인들은 못해도 환율 전망을 10%가량은 높게 보고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감안을 하자고요. 어떤 주식이. 그러면은 원화로 사게 되잖아요.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약세인데,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전망을, 환율 전망치를 10%를 달러가 오를 거라고 계산한다면.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들과 더불어서 실제로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기회비용 감안을 한다면은 실제로 환율 동향이 이럴 때는 15%에서 20%가량은 좀 깔고 들어가야지 됩니다. 손해볼 것을 깔고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를 보이는 거는 그거 이상의 기대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 시세 안 나더라도, 언젠가 시세 날 거고, 당장 시세가 안 나더라도 배당 나올 종목들이 많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전형적인 가치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그닥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물론 완전히 좋은 시각으로 다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돌아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미 다 돌아서고 난 뒤에는 시장이 벌써 많이 올라가 있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있을 FOMC입니다. 물론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는 75 베이스 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미국이. 근데 혹시라도 1%의 금리를 올린다면 달러화는 초강세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화가 초강세가 되면은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깔고 들어갈 게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손해보고 들어갈 게 더 커지게 되니까 외국인도 시각을 바꾸게 될 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리스크 자산인 주식에서 주식으로 조금 기울이고 있는 추세 자체가 확 바뀔 거예요. 다시 안전자산 쪽으로.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코스피 지수는 여지없이 바닥을 깰 겁니다. 1%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클 거예요. 연준에서 단순하게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고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경기 침체를 경기 상황까지 감안하면서 인플레를 잡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이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1%의 금리를 FOMC가 다음 주에 올린다면은 어느 정도 경기 침체는 가까워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 기업 이익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겠죠. 이런 점들 때문에 다음 주 약간의 좀 고민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1% 올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이미 내려가고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 하락하고 있고요. 이미 뭐 주가 지수도 많이 내려온 상태이고, 그 다음에 휘발유 가격, 국제 유가도 내리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주로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났던 것은 미국의 휘발유 가격인데, 이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잡힐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작년 연말에 미국 유통업체들이 팬데믹 이후에 쇼핑 시즌을 감안해서 물건들을 사재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의 어떤 문제가 되냐? 재고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창고에 물건을 둘 데가 없을 지경으로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거죠. 그때 원체 사재기를 했으니까.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은 이제 제조사에서 물건이 물류센터에서 나가는 구조라면 판매가 되면, 미국은 사야 돼요. 물건을 사서 자기네들 유통업체들의 물류창고에다가 박아놔야지 되고요. 좀 차이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지금 휘발유 드라이빙 시즌, 올 여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휘발유 재고도 아마 경쟁적으로 많이 쌓아놨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과잉 생산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인 휘발유 시즌이 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소진이 안 되니까 가격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휘발유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폭락을 하게 된다면 국제유가도 따라서 떨어질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8월은 쉬고 9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0.25 정도만 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 다음 주는 1%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하는 세력들이 목소리를 키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것만 지나간다면, 차라리 FOMC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FOMC가 지난다면 다시 시장은 반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초에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주초 이후에는 시장이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 대비를 하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FOMC에서 1% 올리는 것만 아니라면 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에라도 1%의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그때는 일단 좀 투자 비중 줄이고서 떠나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1% 올릴 가능성은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5, 60%의 가능성으로 금리를 0.75 베이스 포인트,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0.5를 인상할 가능성도 한 20-30% 정도로 나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이 낮아서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기보다는 확인하고 가자 차원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로 좀 다음 주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다음 주에 금리 인상 결정이 되고 나면은 달러화도 잡힐 거예요. 1%만 아니라면 달러화도 잡히고, 그러면 리스크 자산에 대해서 다시 관심이 많을 거고, 주식시장에 또 외국인 순매수가 국내 주식시장에 이어지겠죠. 삼성전자 주축으로 하면서 또 지수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만약의 상황을 약간은 대비하고 있자 정도이지 너무 극단적으로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바로 추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천주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글로벌 IP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뭐 배틀그라운드 잘 아시는 그 게임 회사입니다. 상장하고서 그닥 빛을 못 봤어요. 상장하고서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물론 뿐만 아니고 게임주들이 다 내린 상태죠.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3분기 실적이라고 봐요. 3분기 실적을 만들 가능성이 크래프톤이 꽤 높아요. 이제 대규모 게임 업데이트도 있을 거고, 대규모 게임 업데이트가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매출 효과도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리스크 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발생하게 된다면 그런 종목들,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ROE가 높은 기업들도 찾겠죠. 인터넷주라든지 게임주 이런 걸 찾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8월 달에 좀 관심 있게 볼 게임주 중에서 크래프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그리고 8월 주식시장이 좀 강세를 보일 때 수급이 꽤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35만원 정도에 대한 좀 목표가를 갖고, 이거는 뭐 근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이 연속해서 발생을 하게 된다면 최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도 35만원 정도 8월달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특별하게 우리가 뭐 게임 업종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실제로는 30만원 초반 31만원 선 정도에 대한 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31만원에서 35만원 선 정도까지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8월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 크래프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7월의 마지막 주가 되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7월은요.
8월은 7월은 다행이었다면 8월은 많은 기대와 우리가 어떤 그래도 시장에서 주식시장을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보람도 느낄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그런 여건들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너무 비관적인,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시각을 돌려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